안녕하세요. 쏙TV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 반지하 가족 이야기 전개에 경악하며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의 넋을 잃었던 한국 엔터테인먼트. 이번에는 큰 인기를 끌었던 사랑의 불시착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불시착 초월 드라마 몇 편을 소개합니다. 부부의 세계 방영 즉시 화제가 되고 사회현상이 일어났던 대히트 드라마. BBC가 제작한 여의사 포스터 남편의 정사 나의 결단을 리메이크한 비지상파 채널 역대 최고 시청률 1위라는 기록을 세웠을 정도의 화제인 불륜, 복수 드라마로 보고 있어도 약간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지구에서 생활하는 외계인과 초임기 여배우가 만드는 러브 판타지. 아시아 전역에서 공전의 신드롬을 일으킨 히트작. 김수현의 어눌함과 전지현의 천진난만함이 최고의 케미로 재미있었고 외계인 설정도 위화감이 없는 것은 압도적인 연기력과 각본이 최고였다. 도깨비. 공유의 불멸의 생명을 가진 도깨비와 인간의 애절한 러브 로맨스. 주인공 커플뿐 아니라 서브스토리나 사람의 생사에 관한 에피소드에도 감동받아 울었어요. 나레이션으로 말해지는 상호 세계의 이미지가 상상 풍부하고 훌륭합니다. 푸른바다의 전설. 이너와 천재 사기꾼의 판타지 러브 로맨스. 이너를 연기하는 전지현의 아름다움이 폭발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작가이기의 안타까움, 심쿵, 키득키득 웃음의 균형이 압권. 주인공들의 패션도 재미있고 해외 촬영이나 수중 장면 등 영화처럼 웅장한 영상도 볼거리입니다. 훈훈한 스토리가 참을 수 없었다는 사회인 경험이 없는 청년이 인류 상사에서 분투하는 사회파 휴먼 드라마.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다는 화제로 한국에서는 자기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라고 합니다만 미생은 나의 인생 드라마. 깊은 인간 통찰과 리얼한 묘사가 훌륭하고 연애 요소 없이 대히트한 드라마입니다. 나의 아저씨. 줄곧 고독하게 살아온 주인공 지안이 사람의 다정함을 느끼며 조금씩 변해간다. 각본, 연출 OST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드라마. 이성균의 대사도 따뜻해서 눈물이 절로 나요. 아이유가 빚어내는 애틋한 고독이 가수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 매회 통곡입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림 동화 등을 모티브로 한 독특한 세계관 속에서 삶의 고달픔을 아는 어설픈 남녀가 서로를 치유하는 신감각의 힐링 러브스토리. 애니메이션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신선했어요. 서혜지 연기하는 문영의 세련미에도 빠졌다. 3. 마이웨이. 서로 호의를 갖고 있지만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꿉친구의 미묘한 관계를 그리는 러브코메. 박서준의 매력 활짝. 꼭 지켜주는 소꿉친구인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성에 시큰둥하면서도 웃을 수 있다. 비밀의 숲. 시즌1, 시즌2.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고독한 검사가 정의감 넘치는 형사와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간다. 엄격한 현실을 그린 수수한 소재도 이렇게 재밌구나. 라는 치밀한 각본의 드라마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검경관계를 실감나게 느끼게 합니다. 여기까지 본문 내용이고 다음은 댓글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 후카스 에리씨, 기무라 타쿠야시 출연으로 방송된 드라마 하늘에서 내리는 7 개의 별에서 두 작품 모두 보았습니다만 어째서 인간으로서의 감정은 완전히 우리 일본인과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 쪽이 마음은 전해졌어. 그것이 정치의 이야기로서는 대립하고 만다. 왜 그럴까? 일본과 한국 언젠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여러 다른 댓글에서 봤는데 2015년 이후 한국 드라마는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드라마에 관해서는 지금 일본은 대적할 수 없군요. 나는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응답하라 1988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알레르기로 보지도 않으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 보기 바란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영상의 센스와 심리 묘사를 이해하기 쉽다. 저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펑펑 울면서 밤새도록 봤어요. 나는 미생이 역시 1등일까? 원 인터내셔널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묘사가 정말 사실적이었다. 한 명 한 명이 매력적인 캐릭터로 전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짊어지고 있다. 그 옹색함의 표현도 뛰어났다. 시청 중 회사란 조직이 정말 이렇구나. 라고 몇 번이나 생각한 적 있다. 무대가 서울 스퀘어라는 것도 좋았다. 옥상에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서울역, 롯데마트. 한국 드라마는 한국에 가 본 사람이라면 거기다 하고 촬영지를 알 수 있는 순간 또한 즐겁다. 또 보고 싶어졌어. 부부의 세계 빼고 다 봤어. 내 감상으로는 박서준 좋아하니까 기대했지만 쌈마이웨이가 재미없었다.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나의 아저씨. 화제에 비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푸른바다의 전설.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도깨비나 별에서 온 그대. 미생 재미있는데 보고 있으면 답답한 게 무거워. 비밀의 숲도 그렇지만 한국 드라마는 검사, 변호사, 판사들도 많아서 가끔 혼란스러워. 지금 교호의 전달로 슬퍼서 사랑이라는 한국 드라마 하고 있어서 보는데 각본은 노지마 신지 씨입니다. 일본인이 각본한 한국 드라마는 드물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네요. 언제나 화제가 되는 것은 거의 정해진 베타 드라마뿐. 넷플릭스와 유넥스트의 홍보인가요? 일본 작품이 원작이거나 각본인 것은 꽤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드물지 않을까요? 반대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판이 일본 드라마가 되는 것도 보통이니까 피차 일반이라는 느낌이겠죠? 홍보라고 하면 홍보일지도 모르지만 끈적이는 것이 역시 모두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엄마 때문에 한류 드라마 봤었거든. 파라다이스 목장, 시크릿 가든 1%의 기적이라던가. 결국 해피엔딩이라 스트레스 없이 볼 수 있었다. 나의 아저씨에 빠져 자주 나오는 건널목을 찾아 재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백빈 건널목, 용산역, 드래곤 힐 스파 인근으로 고층 빌딩 아파트와 로컬한 거리가 혼재된 공간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건널목, 드라마에 빠지신 분들은 코로나가 수습되면 꼭 가보세요. 평판이 자자한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싶은데 NHK는 방송해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의 불시착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므로 방영권에 문제가 있어 지상파에서 방영은 어렵습니다. 넷플릭스에 가입하거나 프리마 사이트 등에서 한류숍으로부터 구입한 것을 낙찰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법인 것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국 드라마는 요즘 자주 보는데 항상 날카로운 목소리로 싸우거나 책상이나 테이블을 뒤집거나 커피나 물을 상대방의 머리나 얼굴에 끼얹거나 하는 감정적인 연기가 많고 연출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도 저런 느낌인가요? 보고 있으면 가끔 기분 나쁘기도 해요. 오래된 드라마는 확실히 그렇네요. 회사는 갑질 성희롱과 놀라면 물을 뿜는다 등등. 옛날에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봤을 때는 스토리보다 이런 게 더 눈에 띄어서 혐오스러워서 그냥 보지 않았어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오랜만에 보니 상당히 특이하고 순수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도 신기한 것은 코트를 벗지 않는 장면이 많다는 사실인데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코트 차림으로 식사하거나 피곤하거나 또 술에 취하면 코트 차림으로 잠자리에 든다. 한국에서는 일상에서도 자주 있는 일인지 드라마라서 그런지 궁금해요. 혹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좀 오래된 것이 아닐까? 2016년 이후 드라마는 소리치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남자는 여전히 잘 울어요. 크크, 그게 너무 섹시하기도 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녀 모두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일본인보다 성질이 사나운 게 틀림없어요. 그래도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BS도 완전히 뺏겼고 이케가미 아키라 방송에서 한국인이 일본을 싫어한다고 했으니 무리하게 일본에 관련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국 드라마는 인터넷에서 돈을 내고 봐야 한다. 유료로 볼 가치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한국이라는 것만으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공공의 전파에 싫으면 안 돼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